푸른봄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는 청춘 예찬입니다. 끝은 또 다른 시작.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시작은 또 다른 끝이겠죠. 해가 바뀌고 학기가 바뀌면서 여러분들에게도 분명 달라진 것들이 있을 겁니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무언가를 마침내 받아들이게 됐던 순간, 놓고 싶지 않았던 무언가를 끝끝내 놓아야만 했던 순간, 그 모든 순간을 돌이켜본다면 절대 힘들지 않았다고는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아닌 척 하면서도 삶에 너무나 진심인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봐왔거든요. 새로운 시작과 끝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기뻐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감동하고 울고 웃습니다. 온 힘을 다해 그렇게 하죠. 그렇게 최선을 다했던 모든 순간들이 버팀목이 되어 언젠가 우리를 붙잡아줄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 모든 순간들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그 힘을 저희 청춘피디아가 나누어줄 수 있다면, 그 힘이 여러분에게 닿을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디 그 순간의 끝에는 사랑이라는 또 다른 시작이 있기를. 오늘의 MC인 저 담비가 여러분들의 모든 순간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8기가 끝났지만 저희는 다시 9기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려 해요. 오늘 방송에서는 대학생활의 A부터 Z까지 낱낱이 파헤쳐 볼 건데요. 이제 막 대학에 입학하신 신입생 분들께서 들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새로운 9기 부원들도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모두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중어중문과 재학하는 학생답게 빨간색 니트 오늘 입고 온 파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춘피디아 9기에 새롭게 들어온 사회과교육과 가을입니다. 안녕하세요. 역사 콘텐츠와 문화 콘텐츠를 전공하고 있는 2학번 루피입니다. 와. 모두 너무 반갑습니다. 아니, 파랑님은 네. 이름이 파랑인데 빨간 옷을 입고 오셔도 되는 거예요? 그니까요. 제가 이렇게나 상반된 사람이어가지고 모순적이어가지고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그럼 오늘 빨간 옷을 입고 중어중문학과를 잘 네. 소개해 줬으면 좋겠네요. 마침 손톱도 빨간색이네요. 아, 오늘 약간 빨간 세트로다가 네. 아하, 모두 너무 반갑습니다. 가을님과 루피님을 보니 제 첫 녹음날이 생각나네요. 혹여라도 말실수를 하진 않을지, 삑사리가 나진 않을지 굉장히 긴장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떨리실 것 같은데 지금 어떠신가요? 굉장히 떨리고요. 그치만 오늘 실수하지 않고 잘 녹음해보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아유, 실수해도 돼요. 그럼요. 우리 루피님은요? 저도 물론 긴장도 되지만 네. 꿈꿔왔던 순간이라 어머. 설레임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어떡해. 너무 신입생 같은 답변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MC로서 잘 이끌어 보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보니까 두 눈이 너무 반짝반짝하셔서 오늘 녹음도 완전히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혹시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저희도 처음 녹음 때 다 그랬어요. 맞아요. 어쨌든 오늘 하루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로 들어가 볼게요. 우선 대학 생활에 대해 얘기를 나누려면 먼저 각자 전공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봐야 되겠죠? 오늘 저희 4명의 전공이 다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오. 신입생을 홀릴 수 있을 만큼 프로페셔널하게 전공 소개 먼저 시작해 주실 분 계실까요? 네, 저부터 프로페셔널하게 소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좋습니다. 네, 저희 학교는 필수적으로 2가지 전공을 해야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저의 첫 번째 전공은 역사 콘텐츠, 그리고 두 번째 전공은 문화 콘텐츠입니다. 우와. 이 두 전공 모두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공부를 합니다. 크게 이론 수업과 실습 수업으로 나뉘는데요. 역사 콘텐츠의 이론 수업에서는 한국사, 일본사, 중국사, 유럽사 등 다양한 지역과 시대의 이론을 폭넓게 공부합니다. 또 실습 수업에서는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드라마, 영화, 전시, 게임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기획하게 돼요. 또 문화 콘텐츠의 이론 수업에서는 스토리텔링, 현대문학사 등 문학의 전반적인 이론을 공부하고요. 실습 수업에서는 콘텐츠 트렌드 분석, 웹 콘텐츠 기획 및 제작, 그리고 고전 문화 콘텐츠 기획 등 이론을 바탕으로 한 문화 콘텐츠를 기획합니다.
와, 기획을 아주 그냥 전문적으로 하는 맞습니다. 과군요. 저도 약간 비슷한 과를 지금 복수 전공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역사랑 문학은 되게 생소한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제가 인문학부라서 인문학과 관련된 모든 것은 다 기획하고 있습니다. 오, 멋있어요. 신기하다. 인문학 완전 전문가시군요. 맞습니다. 멋있다. 네, 역사 콘텐츠 시험은 보통의 사학과 시험과 비슷한 것 같아요. 이론 수업은 암기가 대부분인데요. 자신이 공부한 걸 모두 시험지에 쓰고 내가 이만큼이나 알고 있다라는 걸 교수님께 어필하는 것이 좋습니다. 와. 또 기획 수업은 주로 기획을 발표하고 교수님의 피드백을 수용한 후에 결과물을 제출하는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또 문화 콘텐츠 시험은 네. 교수님마다 수업마다 또 다른 것 같은데요. 네. 보통 중간고사는 지필 시험으로 그리고 기말고사는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내거나 발표하는 방식입니다. 이 콘텐츠 학과의 특징이 있다면 팀플이 정말 많다는 것인데요. 그쵸. 그렇죠. 이 팀원들끼리 의견이 안 맞거나 이 의사소통이 안 되면 네. 조금 험난한 길이 예상이 되지만 나름대로 좋은 결과물을 내거나 성과를 내면 더욱 돈독해질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오, 약간 얘기? 팀플의 희망편과 절망편을 모두 맛볼 수 있는. 맞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재밌을 것 같으면서도 또 어려울 것 같네요. 다음으로는 제 전공을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사회과 교육과를 전공 중인데요. 네, 흔히 제 전공을 소개하면 사회교육과라고 이해를 하시는데 사회교육과가 아니라 사회과 교육과라는 점이 저희 학교만의 독특한 점인 것 같아요. 사회교육과는 보통 일반 사회 전공만을 이야기하는 데 반해서 네. 제가 재학 중인 사회과 교육과는 일반 사회교육 전공, 역사교육 전공, 지리교육 전공 이렇게 3개의 세부 전공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또 사범대학 소속이기 때문에 졸업을 하고 나면 2급 정교사 자격증이 나오는데요. 전공을 살려서 임용고시를 치르고 합격을 한다면 중학교에서는 사회선생님이 되는 거고요. 고등학교에서는 본인의 세부 전공 혹은 통합사회를 가르치게 됩니다. 네. 저희 학교는 또 다른 학교들과 다르게 3개의 전공을 이렇게 하나의 학부로 묶어놓은 만큼 되게 융합적인 교육을 강조하는데요. 이와 걸맞게 국내 유일의 통합사회 연계 전공이 개설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번에 수능이 개편되면서 앞으로는 선택 과목이 없어지고 통합사회나 통합과학으로 시험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교사를 꿈꾸는 학생들에겐 이 전공이 너무나 유익한 전공인 것 같습니다. 들어보니까 너무 신기한데 그럼 가을님의 세부 전공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지리교육 전공입니다. 오, 지리 멋있다. 같이 여행 가요. 네, 너무 좋아요. 뭔가 길을 잘 찾을 것만 같고. 그니까요. 네, 그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가을님도 사범대 학생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 역시도 사범대에 소속입니다. 와우. 저는 초등교육과에 재학 중입니다. 어머. 저희 학과는 말 그대로 초등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학과인데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어떤 거 배웠는지 기억나세요 혹시? 네, 어떤 너무 거? 기억납니다. 체육 약간 뛰어노는 거. 맞아요. 음악. 맞아요. 피구. 맞아요. 그런 게 보통 은미체를 많이 기억하죠. 저희는 그래서 수업에서 리코더를 불고 바느질을 하고 피구를 합니다. 재밌겠다. 대박. 이게 이제 수업을 저도 몇 년 정도 들어봤잖아요. 네. 생각해보면 초등교육과가 아니라 초등생 체험과가 아닐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초등학생들이 하는 활동들을 직접 해보는 게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중등 대상의 교육과들은 전공으로 한 과목에 대한 심화를 배우게 되는데 초등학교에서는 담임 선생님이 대부분을 가르치시기 때문에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음악, 미술, 체육, 실과, 종교 이 모든 수업을 듣게 됩니다. 저희는 전 과목에 발을 걸치기 때문에 약간 타 사범대생에 비해서는 넓고 얇게 배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사범대생 특인 것 같은데 전공 수업 거의 모든 곳에 팀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팀플은 수업 시연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저는 1학년 1학기부터 수업 시연을 지금까지 매 학기 하고 있어요. 와, 대단하다. 어떻게 하지? 그래서 약간 대단하네요. 완전 싹 얼굴 변해가지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런 제 2의 인격을 꺼내서 시연을 하게 되는데
그치만 팀플이 많은 만큼 제 수업에 대한 다양한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미래 교사가 될 사람들에겐 너무 의미 있는 수업인 것 같아요. 근데 교육과가 진짜 쉽지가 않네요. 쉽지 않습니다. 그 담비님 말씀 들어보니까 완전 다재다능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리코더 못 불면 진짜 죽어라 연습해서 애들한테 가르쳐줘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와, 그걸 진짜, 다 해내야 합니다. 진짜 멋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저는 제 전공은 이제 중어중문학과인데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를 이제 복수 전공을 하고 있어요. 중어중문학과에서는 이제 중국의 언어와 문화에 대해서 폭넓게 학습을 하고 미컴에서는 이제 신문, 방송, 라디오 등 각종 미디어에 대해서 배우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주전공인 중어중문학과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예상하셨을 수도 있는데 외고에서 온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 현지에서 살다 온 친구들도 진짜 대부분이더라고요. 저처럼 일반고 나와서 중국? 뭐 가본 적도 없는 진짜 여행으로밖에 안 가본 사람은 진짜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거의 없고 그래서 약간 다들 외고에 중국어 진짜 거의 원어민급으로 잘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 근데 이건 어문 계열은 거의 뭐 아무데나 다 그럴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시험은 아까 루피님이 말씀하신 거랑 진짜 비슷한데 외우는 게 전부고 자기가 쓰는 만큼 딱 그 받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 이제 저희 과에서는 언어만 다루는 게 아니라 문화도 다루다 보니까 이제 중국어 자체의 실력을 보는 과목은 자기가 피하고 싶으면 피할 수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마저도 고학년이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된다는 거. 근데 그래서 이렇게 근데 그렇게 큰 부담 갖지 않고 전공 수업을 듣기도 가능하다. 뭐 요 정도. 그리고 이제 제가 다른 저희 청피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중어중문과인데 그만큼 중국을 사랑하는 사람도 진짜 많아요. 근데 또 그만큼 중국을 싫어하는 사람도 많다. 약간 중어중문학과에 모순적인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그러니까 초등교육과랑 비슷한 거죠. 지킬앤 하이드 막. 그렇게. 다 이중적인 사람들만 모여있는 그런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배우는 게 다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에 이제 이창섭님 다음으로 카이님이 받으신 그 프로그램 전과자라는 유튜브 프로그램 있잖아요. 다들 아시죠? 네, 알죠. 너무 잘 알죠. 제가 만약 그런 식으로 타과를 체험해 볼 수 있다면 저는 약간 미대 수업을 한번 그런 식으로 체험을 해보고 싶어요. 제 주변에 이제 미대 친구가 있는데 진짜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내려오고 노트북을 맨날 들고 다니면서 밤샘 작업하고 막 이렇게 다니는데 또 우연히 졸전을 그 건물에 들어가서 볼 기회가 있어서 봤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죠. 그쵸? 아니 어떻게 나랑 같은 학생 맞아? 싶을 정도로 저런 결과물을 내는 게 너무 신기해서 그 과정과 결과를 다 봤는데도 한번 궁금하더라고요. 미대가.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그 파랑님과 중어중문학과로 일을 전과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정말 의외의 선택. 이유가 뭐죠 혹시? 그 제가 지난 학기에 중국인 룸메이트랑 한 학기 동안 살았어요. 우와. 근데 그리고 이번 겨울방학에 그 룸메이트가 본인 나라로 이렇게 초대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 광저우라는 곳을 너무 재밌게 잘 다녀왔는데 이제 다녀오니까 뭔가 그 친구의 나라가 조금 더 궁금해지고 또 뭔가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서 한번 파랑님과로 전과를 해보고 싶네요. 이게 진짜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친구 따라가잖아요. 맞아요. 저는 법학과를 한번 해보고 싶은 또 게 의외의 선택. 네, 또 여기서 안 나온 게 또 나와야 재밌는 거죠. 그쵸. 제 친구 중에 이제 융합 전공인가 그런 걸 하는 친구가 있는데 법학과 수업을 들어봤대요. 근데 거기서는 진짜 학생들이 갑자기 손을 들고서 뭐 헌법 몇 항 몇 조에 뭐뭐에 의거해서 뭐 이러이러합니다. 이렇게 막 그걸 외우고 다니는 친구들이 드라마 있다는 아니에요? 거예요. 너무 들어왔는데? 진짜로요. 그래서 진짜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근데 진짜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우와. 그거 듣고 너무 멋있다. 아. 그냥 난 외우진 못하겠지만 그냥 옆에서 경청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저는 법학과를 선택해봤습니다. 네, 저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과가 탐이 납니다. 왜냐면 사실 제가 중학생 때부터 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과 학생을 꿈꿨어요. 오. 근데 이 성적이라는 현실이 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음. 제 학과는 콘텐츠 기획에 중점이 맞춰져 있다면 네. 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은 다양한 미디어를 되게 폭넓게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하나의 분야에 국한된 게 아니라 뭐 방송, 신문, 라디오 맞아요. 이런 경험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음. 점이 탐이 납니다. 정말로 한 번쯤은 다른 과 학생이 돼서 더 다양한 수업을 들어보고 싶네요. 사실 대학교라는 곳이 초중고등학교와 똑같이 학교지만 따로 챙겨주거나 신경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자진해서 알아보고 찾아보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선배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며 학교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그게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되기도 했어요. 그렇게 지내다 3학년까지 지나고 나니 이제는 제가 알려주게 되는 경우도 종종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학업적이나 재정적으로 저희 같은 대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여러 혜택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선배님들에게 받은 만큼 우리 후배님들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먼저 파랑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일단 국가장학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줄여서 이제 국장이라고 하는데 이 국장은 꼭 무조건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신청을 그쵸, 그쵸. 해야 합니다. 맞아요. 이게 국가장학금 받고 교내장학금도 받으면 거의 등록금 안 내는 수준으로 다닐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소득분위 때문에 국가장학금 선정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신청조차 안 하면 되게 아쉬운 게 이게 선발이 안 됐다 하더라도 나중에 학교에서 이제 돈이 남으면 그 소액이라도 장학금을 주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물론 학교의 재정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서 꼭 받는 건 또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친구한테 들은 얘기라서 이런 게 있다. 이제 참고만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1차 신청을 놓치셨다면 한 달 뒤쯤에 2차 신청도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학교 공지사항을 저는 그 확인을 많이 해보는 걸 진짜 추천드려요. 왜냐면 장학금 종류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외부 재단에서 주는 것도 있고 뭐 개인이 주는 것도 있고 또 지역 장학금도 있더라고요. 저는 받아본 적은 없는데 보통 이제 자소서를 써서 내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유니온이나 대타, 단위 등 요즘은 릴스를 보면 이런 장학금이나 대학생 혜택 관련 정보들이 엄청 잘 정리를 해서 올려주는 사람이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새내기 시절부터 잘 참고해서 등록금을 줄여나가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파랑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제가 개인적으로 네. 굉장히 국가장학금 제도의 혜택을 많이 본 사람입니다. 오. 여러분은 그 셋째 이상부터 등록금이 전액 무상인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니 몰랐어요. 몰랐죠? 몰랐어요. 우와. 저는 넷째라서 와. 그 혜택을 계속 받고 있는데요. 대박이다. 예, 저처럼 형제가 많으신 분들은 네. 꼭 국가장학금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그 혜택도 이제 그 자녀분들이 그러니까 내 위에 형제들이 성인이 되면 그게 그 적용이 안 된다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아닙니다. 아닌가요? 왜냐면 제가 처음 입학했을 때 네. 저희 언니 오빠들이 다 성인이셨어요. 그런데 넷째라고 네. 하셨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제가 다른 걸로 착각을 미안합니다. 국가장학금. 그리고 이 장학금뿐만 아니라 네. 근로장학금이라는 제도도 있는데요. 저는 근로장학생으로 약 2년 동안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 근로장학생은 크게 교외 근로와 교내 근로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저는 교내 행정부서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이 주로 문의 전화를 받거나 간단한 청소 그리고 심부름을 하는 등 다른 아르바이트보다 비교적 편안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으니 관심이 있는 분들은 꼭 신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좋네요. 네, 아무래도 소득분위가 조건에 맞는다면 국가장학금과 교내외 장학금을 쉽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했던 혜택은 청년문화 패스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막 20살이 된 청년들에게 15만 원 상당의 문화 패스를 도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이걸로 저는 뮤지컬을 무료로 보았는데요. 네. 원래도 뮤지컬을 좀 좋아했던 터라 이 혜택이 굉장히 쏠쏠했던 것 같아요. 이게 작년에만 시행했던 게 아니라 매년 이런 혜택이 있는 거라서 뮤지컬이나 콘서트 등의 문화생활을 즐겨 하시는 분들에게 청년문화 패스 정말 추천드립니다. 저도 이 문화 패스 신청했어서 네. 그 되게 유명한 손여름 피아니스트라고 오, 알죠, 네, 알죠. 그분 공연을 한번 보러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우와. 되게 좋은 자리를 오, 너무 봤었는데. 부럽다. 저 나이가 안 돼서 아. 못했어요. 저는 이제 다들 장학금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다른 게 뭐가 있나 생각을 해봤는데 네. 대외 활동을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요. 이제 여러 기업들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열어주는 대외 활동이 있어요. 보통 대외 활동은 스펙을 쌓는 용어로 많이들 찾아보고 하시잖아요. 저도 이제 처음에는 그런 의도로 대학생 서포터즈 활동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잘 찾아보면 활동비를 제공해주는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으로 경험도 쌓고 이력도 쌓고 돈까지 얻는 무려 일석삼조의 활동이에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막 열심히 해서 우수활동자가 꼭 되어야겠다 하다가 네. 점차 지쳐서 마감 기한만 맞추자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더불어서 활동비가 들어오니까 약간 알바를 하는 것 같기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쪼들려가는 통장에 한 줄기의 빛이 되었던 그런 느낌이었어요. 더 많은 걸 알려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또 다음 질문이 있으니까요. 대망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대학교를 다니며 후배들이 꼭 알아야 할 꿀팁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꿀팁이라 우선 웬만하면 교수님 강의는 녹음해 두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 중요하죠. 맞아. 요즘은 강의 녹음을 하면 자동으로 요약도 되고 또 클로바 노트라는 어플을 쓰면 음성이 글자로도 바뀌어서 많이 편리하더라고요. 물론 수업 시간에 잘 듣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녹음을 해두면 나중에 시험 기간에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또 챗GPT나 리튼 같이 AI 프로그램을 잘 활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과제를 무조건적으로 AI에 의지해선 안 되겠지만 정보 수집이나 자료 정리 같은 부분에서는 너무나 시간도 절약해주고 깔끔하게 일을 잘 해내거든요. 그래서 한번 적절하게 이런 프로그램들을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맞아요. 요즘은 뭐 머리가 똑똑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는 게 그것도 능력이다. 가치가 있는 그렇죠. 능력이라는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등록금 안에 포함되어 있는 혜택을 잘 누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여러분이 내시는 등록금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도서관 이용비, 셔틀버스 이용비, 작게는 정수기 이용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속히 말해서 저는 등록금에 뽕을 뽑아라 라고 늘 말하고 다닙니다. 뽑아야죠. 뽑아야 돼요. 제가 알차게 이용했던 서비스는 바로 교내 상담센터 서비스입니다. 이 교내 상담센터에는 전문 상담가님께 집단 또는 개인으로 심리 상담이나 진로, 적성 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번 학기 때 심리 상담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네. 아직까지도 이 삶을 살아가는데 영향을 줄 만큼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저처럼 마음의 힐링이 필요하시거나 진로를 찾는 데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당장 교내 상담센터의 서비스를 잘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요즘 등록금이 진짜 만만치가 않잖아요. 맞아요. 또 이렇게 인상하고 그쵸. 또 인상하고. 맞아요. 진짜 이런 거라도 하나하나 다 뽑아 먹어야 그 값을 톡톡히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네. 꿀팁인지는 모르겠지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 한번 써봤어요. 바로 가만히 있지 않아야 한다는 건데요. 이제 대학생이라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은 자유롭지만 이 생활에서 벗어나는 순간 외부의 시선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면서 너무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양한 것에 도전을 하는 편이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학창시절에 저는 방송부, 학생회, 대의원회 같은 조금은 모범생적인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대학에 와서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그냥 해요.
지금의 저 같은 경우는 밴드부도 하고 있고 네. 이게 살짝 부끄럽긴 한데 제가 밀크티를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오. 밀크티 동아리를 했었어요. 멋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청피도 제 도전의 일환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감정이 후회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의 이 순간을 미래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최대한 발벗고 나서서 도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너무 좋은 말인데 밀크티 동아리가 저도 궁금했어요. 밀크티 동아리는 어떻게 활동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봉사 동아리의 일환이어가지고 아. 이제 밀크티를 직접 만들어요. 직접 오. 끓여서 이제 보틀에 담기까지 해서 학교 앞에 이제 딱 그 테이블을 펼치고 팝니다. 그 펄도 있나요? 펄은 이제 축제 때만 넣어드립니다. 그래서 그 오. 판매한 수익금을 이제 기부하는 형식의 봉사 우와. 동아리였어요. 취지가 너무 좋네요. 좋죠. 저는 단순히 진짜 이 밀크티 동아리라는 것만 보고 그냥 오늘은 공차 가서 마시고 내일은 아마스빈 가서 마시고 내일은 80티 가서 마시고 약간 그렇게 시음 해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동아리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이 너무 짧았네요. 저도 사실 약간 네. 그냥 밀크티 관련돼 있어서 들어가 보고 싶다 했는데 그런 네. 의도가 있어서 더 좋았어요. 그럼 혹시 그 여태 먹어본 밀크티 중에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제 개인적인 네,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밀크티 저는 이렇게까지 고민해봐야 되는데 저는 의리상 저희 동아리 밀크티로 하겠습니다. 역시 그 동아리가 그 동아리가 학교 동아리예요? 네 맞아요. 음. 중앙 동아리였어요. 우와. 처음 들어보네요. 진짜 신기한 동아리가 많고 혹시 이름은 뭐였어요? 그 동아리 이름? 짜이라고 짜이라고 합니다. 짜이? 짜이 귀엽다. 무슨 뜻이에요? 그게 그게 밀크티의 종류 중 하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네. 그냥 대충 그렇게 네, 알고 저도 그런 식으로만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황급하게 넘어가 보자면 저는 이제 1교시는 절대 피해라. 그리고 공강은 무조건 하루 만들어라. 이거 두 가지를 꼭꼭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게 사실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그만큼 망각하기도 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재차 이제 리마인드를 종종 해드려야 되는 게 제가 사실 교내 기숙사에 내내 살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 학기 정도를 학점 채우는 것 때문에 금요일 아침 1교시 수업을 어쩔 수 없이 듣게 됐어요. 근데 그냥 갓생 살자라는 마인드로 그냥 이번 학기 딱 그렇게 열심히 살아보자 하고 딱 이제 수강 신청을 했는데 그 한 학기 내내 정말 저는 제가 짜증이 그렇게 많은 사람인지 처음 알았거든요. 진짜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근데 기숙사에서 이제 그 수업 듣는 데까지 8분 컷이면 가능하거든요. 그럼 굉장히 가까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아침에 학교를 가로질러 가는 그 길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거 아침 햇살이 이렇게 그지 같았나? 아침 햇살이 이렇게까지 나를 화나게 할 수 있는 존재였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기억이 너무너무 안 좋았어서 역시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그쵸. 그러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무조건 금공강 아니 금요일이 아니더라도 공강날은 꼭 사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 건물까지 가는데 8분이라 그러셔가지고 네. 제가 약간 통학생으로서 살짝 기만으로 느껴지긴 했는데 1교시는 듣지 말아야긴 하죠. 네, 1교시는 안 되죠. 그리고 저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기숙사 꿀팁이라고 할까요? 교내 기숙사를 이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저는 연합 기숙사를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제 그 한국장학재단에서 하는 대학생 연합생활관도 있고 한국사진흥재단에서 하는 행복기숙사 그리고 이제 각 지역에서 운영하는 지역학사도 있다는 거. 저도 이제 찾아보기 전에는 몰랐어서 이렇게 교내 기숙사 말고도 여러 종류의 기숙사가 있다는 걸 꼭 한번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얘기가 많은 대학생분들에게 꿀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더 많은 정보가 있다면 저희 방송 댓글로 달아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부디 이제 막 대학생활을 시작하는 새내기 분들께 오늘 방송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자, 오늘 루피하고 가을님은 첫 녹음이셨는데 해보고 나니 어떠신가요?
일단 너무너무 떨렸고요. 잘 했는지 좀 잘 모르겠네요. 저도 녹음을 좀 많이 해가지고 시간이 좀 지나면 조금 더 여유 있고 능숙하게 참여를 해보고 싶어집니다. 네, 오늘 저도 몰랐던 꿀팁들을 알게 되어서 이걸 왜 이제서야 알았을까? 그러나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기대했던 대로 역시나 즐거웠습니다. 다행이네요. 저도 오늘 방송 너무 즐거웠습니다. 방송 완성본이 너무 기대되는데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과 뵙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 볼게요. 여러분, 헤매는 만큼 자기 땅이 된다고 하죠. 앞으로 우리는 우리가 지금껏 지나온 것들보다 훨씬 더 많고 다양하고 깊은 시작과 끝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 앞에서 언제나 올곧고 언제나 단 한 가지의 정답을 찾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사실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때때로 아주 오랫동안 길을 헤매기도 하고 잘못된 길을 골라 한참을 돌아가야 하기도 하죠. 그리고 반대로 조금의 확신도 없던 길 끝에 예상 외로 그토록 기다리던 목적지가 모습을 드러낼 때도 있을 거예요. 그 모든 방황과 혼란의 과정이 결국 여러분들의 땅을 넓혀줄 겁니다. 그 사실 하나만은 믿으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더 안전해지고, 더 즐거워지고, 더 풍요로워지고, 더 아름다워질 거예요. 그러니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시며 나로서의 이번 생을 즐기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실패하더라도 그건 하나의 작은 계획을 실패한 것뿐이지 우리의 인생이 통째로 실패작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이 보다 크고 자세한 지도를 완성해 나갈 수 있기를 응원해요. 언젠가 우리 각자의 지도를 펼쳐놓고 포근한 곳에서 함께 웃으며 서로의 지도를 구경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MC 담비, 파랑, 가을 루피였습니다. 안녕.